해설편은 문제와 함께 제가 해설을 진행하는 풀이입니다. 소리 없이 스스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실전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 노인복지관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겠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3가지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첫 번째로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권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공 실버타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시설은 요양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이고 첫 번째로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으로 일반 노인이 아니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10인 이상이고 이런 분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 등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9명 이내입니다. 대상자는 같고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 기초생활 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3.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4.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5.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정답은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무조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야 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은 불편한 건 기본이고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질병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질환은 3인방이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입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만 보셔도 무방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졌으면 뇌출혈, 막혔으면 뇌경색으로 봅니다. 그리고 파킨슨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추가로 이렇게 보시나요? 자,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기저핵은 뇌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꼭 중풍, 후유증, 진전, 채머리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전체를 떠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진전까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의복수선 2. 구강관리 3. 체 긁어주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외출 시 동행 정답은 2번 구강관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급여였죠. 요양보호사에게는 업무였습니다. 근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말이 붙겠죠. 신체는 한 글자라면 몸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몸이 닿는 활동이 가장 주 업무입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해당됩니다. 그다음 일상생활 지원과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세 가지, 취사, 세탁, 청소에 해당이 되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밖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같이 나가셨다면 동행, 혼자 업무를 보러 가셨다면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60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 하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되겠고 의사소통 도우미의 하위 항목은 책 읽어주기, 편지 대신 써주기, 콜벨 대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능 회복 훈련은 요양보호사가 못합니다.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네. 시설 환경 지원 서비스는 침구, 린넨, 시트 정리 이런 주간보호센터에서 해당이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하셔야 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고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변화 대처가 해당됩니다. 응급 서비스는 응급 의료는 못하지만 질식 있을 때 하임리법이라든지 지혈을 한다든지 이런 응급 상황 대처가 들어갑니다. 간호처치는 못하는데 그 항목이 관찰 및 측정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혈압 측정, 맥박 측정 이런 거기 때문에 관찰 및 측정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시험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의료 행위와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에서 제한된 것은 기능 회복 훈련과 간호처치는 제한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도움이 필요한 흡인이나 관장은 직접 해준다. 2.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어도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돌발 상황은 직접 처리하고 보고한다. 5.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정답은 5번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응급처치는 하셔야 합니다. 질식 시 하임리법이나 출혈이 있을 때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의미합니다. 1. 흡인,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3.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돌발 상황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합니다. 문제 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옹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진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2.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3.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5. 대상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 시험에 잘 나오죠. 먼저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 가족, 시설장, 의료인과 이런 지시사항과 전달사항을 요양보호사가 다 각각 전달해 주는 거고 관찰자는 변화와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화란 증상이나 심리 등의 변화도 있으면 확인해 주시는 거죠.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로 배워서 일도 잘 하는데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겁니다. 말벗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시고 동기유발자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동기유발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옷 갈아입히기를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편마비 대상자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격려하고 지지를 하는 단계가 동기유발자가 됩니다. 옹호자는 대상자가 성희롱, 학대 이런 걸 당했을 때 편들어주고 신고해주고 보고해주는 역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생활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김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도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없어 평소에도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입소 노인이 원할 때의 전화기 같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이나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이에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에서 홍씨 할아버지가 동료 노인을 꼬집고 때렸는데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채 하고 있다는 예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운영해야 하고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합니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호출벨 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침대나 온돌방에 주무셨다면 그에 맞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시설 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노인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신체적 학대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 3. 정서적 학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재정적 학대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한다. 5. 자기 방임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입니다. 그 외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하고 유언장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1.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방임.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과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4.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한다. 신체적 학대. 5.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6위에 해당됩니다. 문제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 다른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 다음에는 신고할 것이라며 주의를 준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할게 된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제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 같은 동작을 1에서 2회 반복한다. 3.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2.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4.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합니다. 5.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문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상태를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1. 우울증의 증가. 2. 조심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수동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다 증가가 되네요. 그래서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과 기억력 저하 같은 심리 증상도 나타납니다. 내향성은 내성적인 성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특성입니다. 조심성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의견이나 결정을 내릴 때 중립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특성입니다. 경직성은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습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입니다. 5번째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거슬러 가보는 거죠.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6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고 그 세월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는 특성입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의존성, 경제적, 정신적과 그리고 중요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사회, 심리, 정서적으로도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 증상이 약하면 약의 양을 줄여서 먹는다. 3.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4. 증상이 좋아지면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한다. 5.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입니다. 1.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므로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2.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이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그렇지만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5. 결핵은 감염성이 있으므로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에는 흉부방사선 촬영과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심박 출량 증가. 2. 심박 동수 증가. 3. 심장 근육 두께 증가. 4. 정맥순환 능력 증가. 5. 심장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3번 심장 근육 두께가 증가한다입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1. 최대 심박 출량이 감소됩니다. 2. 최대 심박 동수가 감소됩니다. 4. 정맥순환 능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의 치질이 생깁니다.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고 난 후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귀환합니다. 5.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됩니다. 문제 13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1. 줄넘기. 2. 산책. 3. 요가. 4. 수영. 5. 에어로빅. 정답은 2번 산책입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므로 주 2에서 3회 정도 팔과 다리에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요도가 넓어진다. 2. 소변이 금방 나온다. 3.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4.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쉽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정답은 4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야뇨증이 나타납니다. 1. 요도가 좁아집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호르몬 불균형이나 비만, 고지방 음식 섭취가 원인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2.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옵니다. 3.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오는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증가 2. 근육량 증가 3. 요실금 4. 잦은 체위 변경 5. 피하지방 증가. 정답은 3번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에 의한 과도한 습도는 피부 손상과 욕창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1번과 2번. 체중이 감소될 때 뼈에 맞닿는 압력이 증가하므로 더 욕창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그리고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4. 뇌졸중 같은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스스로 체위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 지속적인 압력에 의한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문제 16번.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 아침에 약을 바르고 저녁에 씻어낸다. 3.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처방받은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른 후 다음날 씻어냅니다. 2. 옴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냅니다. 3. 오염된 의류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야 합니다. 문제 17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쉽다. 3. 호흡곤란과 고열이 발생한다. 4.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인다. 5. 말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긴다. 정답 4번.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시험에 잘 나오니 체크하고 갑시다. 1.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옵니다. 2. 전신마비, 뇌간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됩다. 3. 반신감각장애,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남의 살 같거나 저리고 얼얼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4. 언어장애,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두통 및 구토. 6. 운동실조증, 손의 손상 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입니다. 7.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8. 삼킴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화불량 2. 체온 상승 3. 식은땀 4. 맥박 감소 5. 포만감. 정답은 3번 식은땀 증상입니다. 당뇨병의 증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1. 다음증, 많이 마시고, 다식증, 많이 먹게 되고, 다뇨증, 소변을 자주 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혈관으로 옵니다. 흐릿한 시력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발기부전, 동맥혈액순환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가 있고, 4.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합니다. 5. 감각 이상 및 저하로 말초신경염이 나타날 수 있고, 6.
특히 발 상처가 잘 낫지 않으므로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어야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예방합니다. 7. 감염, 식사 증가, 활동 감소 시에 고혈당이 나타납니다. 당내성의 감소로 세포 내로 당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배뇨 증가, 피로감, 식욕 증가와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8. 식사 감소 및 활동 증가 시에 저혈당 증상으로 식은땀, 시야 목농, 배고픔, 어지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19번. 선망 치료를 하는 비약물요법 중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입니다.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선망의 증상. 시험에 잘 나오니 꼭 보고 갑시다. 1.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면 상태로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몽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주의력 감퇴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3. 급격하게 나타나 급격하게 사라지는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진압력 장애로 시간, 장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5. 그 외인지 장애, 초조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문제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므로 단순당을 이용한다. 정답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입니다. 2.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3. 유제품을 매일 섭취합니다. 4.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4분의 1 정도를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합니다. 5. 단순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당질의 식품을 선택합니다. 즉,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또는 생채소를 섭취합니다. 문제 21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1. 이뇨제 복용. 2. 신경안정제 복용. 3. 고혈압제 복용. 4. 자궁적 출술. 5. 당뇨약 복용. 정답은 4번 자궁적 출술과 유방절 제술로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22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과도한 음주가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처방이 있으면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1.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2.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제한합니다. 3. 과도한 음주는 본태성, 즉 1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4.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며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고 있을 때의 압력입니다. 문제 23.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인지수준 저하. 2. 신체 기능 증가. 3. 체중 증가. 4. 안정된 심리 상태. 5. 상처 회복 빠름. 정답은 1번 인지수준 저하입니다.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 즉 원인으로는 너무 적거나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고령이나 근만성 질환, 알코올 중독, 치매 등의 인지장애 증상, 오심, 연하곤란 등이 해당됩니다.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과로는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피로,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24.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 청골 2. 척추뼈 3. 발 뒤꿈치 4. 오른쪽 귀 5. 왼쪽 어깨뼈. 정답은 4번 오른쪽 귀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 상처 부위에 즉시 온찜질을 한다. 3.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4. 손상 부위에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한다. 5. 걷지 못할 경우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에 이송합니다. 문제 26. 대상자가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며 인후통을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피부 감염 4. 요로 감염 5. 호흡기계 감염. 정답은 5번 호흡기계 감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7.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행동은 1.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헹구고 그늘에 말린다. 4. 분비물로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재사용한다. 5. 손톱을 길러서 세균 번식을 막는다. 정답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2. 배설물이 묻은 경우 따로 세탁하거나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합니다. 3.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 후 소독합니다. 4. 분비물로 오염된 장갑은 재사용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5. 손톱 밑은 균이 많으므로 손톱은 짧게 깎습니다. 문제 28.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3. 국소난방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4. 하루 3번,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철 25에서 27도 정도로 유지한다. 정답은 4번, 하루 3번,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1. 전기 코드는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웁니다. 2. 야간에는 조명을 켜둡다. 3. 국소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으로 합니다. 5. 여름은 22에서 25도, 겨울은 18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문제 29. 이동 욕조 선정 시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2.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3.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4.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5.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 30.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 대상자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임의로 처리한다. 2. 업무 대행 전 가족의 요구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3.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4. 필요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5.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재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문제 3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 주말에 손자와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였다. 1. 운동 활동 2. 자기계발 활동 3. 소일 활동 4. 가족 중심 활동
5. 사교 오락 활동. 정답은 2번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자기계발 활동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32.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기록만 하고 보고는 생략한다. 4.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5.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 해결한 뒤 신속히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1.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를 합니다. 4.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보고합니다. 5.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습니다. 문제 33.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반복한다. 4. 피부색이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5. 근육이 무력해지고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쉬게 됩니다. 1. 의식이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3.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4.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5. 근육이 무력해지고 항문이 열립니다. 문제 34.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동한다. 2.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한다. 3.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4.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5. 연기가 많으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기어나온다. 정답은 2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1.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3. 방화문을 닫아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4. 자세를 낮추고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5. 연기가 많으면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문제 35.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 전원 켜기, 마,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다, 제세 동시행, 나,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문제 36번 노인증후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쇠화는 관련 없이 나타난다. 2. 노인증후군끼리 위험 인자를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3. 여러 원인들이 한 장기에만 영향을 주어 발생한다. 4.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어 있다. 5.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한다. 정답 5번 요로 감염이 선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한다입니다. 1. 허약하고 노쇠한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2. 노인증후군끼리 많은 위험 인자들을 공유합니다. 3. 여러 원인들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합니다. 4.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37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도움으로 옳은 것은 1.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2. 정제된 곡물 위주로 싱겁게 섭취한다. 3. 고섬유소나 고지방 음식을 먹는다. 4.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 가공식품은 피하고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정답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입니다. 1.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합니다. 2. 정제된 곡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식, 생채소를 많이 섭취합니다. 정제된 곡물은 쌀을 의미하고 통곡식 등은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3. 고지방 음식은 피합니다. 5.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과 베이컨 같은 훈연식품을 피합니다. 문제 38번. 천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2.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5. 매년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정답 2번.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입니다. 1.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3.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먼지 같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카펫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문제 39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온찜질을 한다. 3. 진통제를 준다. 4.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 2번.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손상 후 급성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2.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정답 5번. 건강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경우에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이 되고 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정도 높입니다. 2.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집니다. 3. 건강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4. 마비된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줍니다. 문제 4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 신맛이 있고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도중 불편한 점을 수시로 묻고 체크한다. 4. 숟가락을 아래쪽에서 입으로 가져간다. 5. 상체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먹인다. 정답 4번. 숟가락을 아래쪽에서 입으로 가져간다입니다. 음식을 위쪽에서 주면 고개가 젖혀져 사례가 들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1.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식사하도록 합니다. 2.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기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음식물도 같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도와줍니다. 문제 42번.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경관 유동식 제공 전에 물 50cc를 입으로 마시게 한다. 1.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여 사용한다. 3.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 고농도의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5.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입니다.
의식이 없어도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관영향을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있거나 수술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 삼키기 힘들 때에 적용하므로 입으로는 절대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2. 영양주머니는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맞춥니다. 5.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응급 상황입니다. 비위관을 즉시 잠근 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4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한 자기 관리 없이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3.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4. 문제 상황을 직장 동료나 상사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의논한다. 5. 긴장이 완 기법은 맥박, 땀 등의 증가를 가져오며 심리적 불안의 증가도 가져온다. 정답 4번. 문제 상황을 직장 동료나 상사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의논한다입니다. 1. 적절하게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이 계속되면 휴양이나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3. 직무 스트레스를 빨리 인식하여 일찍 대처할수록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 완 기법은 맥박, 땀 등의 감소를 가져오며 심리적 불안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긴장이 완 기법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특정 근육을 10초 정도 긴장시킨 후 이완시켜 약 50초 정도 천천히 호흡하는 스트레스 완화 기법입니다. 문제 44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치매 가족과의 적절한 힘 도둑이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례 80세 치매 여성을 돌보는 남편은 배우자를 돌보는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죽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 포기하고 부인과 같이 죽는 것이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하며 자녀 걱정을 하고 있다. 1.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염려 마세요. 2. 어르신 상태는 치료하면 점점 좋아질 테니 걱정 마세요. 3. 그래도 아버님이 잘하셔야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요. 4. 충분히 지금 잘 돌보고 계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요. 5. 이렇게 힘드시니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시설 입소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답 4번. 충분히 지금 잘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요입니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족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격려와 위로, 칭찬, 망부여 등은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 도둑이 방법에 대해 보고 갈까요? 1. 격려하기, 칭찬하기, 인정하기 등의 방법으로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시.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 희망 부여하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 제공할 것이며 항상 힘이 되어줄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잘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 등을 전해주는 것도 동질감을 느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45번. 치매로 인한 판단력 및 이해력 장애가 있는 노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인지시켜준다. 2. 세수하고 양치하면 외출해요보다는 세수해요. 네, 다음은 양치합시다가 좋다. 3. 치매 노인의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한다. 4.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여 노인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5. 스킨십을 하면서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다본다. 정답 2번. 세수하고 양치하면 외출해요보다는 세수해요. 네, 다음은 양치합시다가 좋다입니다.
말로 먼저 지시하는 것보다 행동을 기다리고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침해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단어 또는 명령하는 듯한 말투는 좋지 않습니다. 3.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침해 노인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스킨십 하면서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시선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6번. 배설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 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곁에서 지켜본다. 정답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함이며 자존감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 1.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배설물은 즉시 깨끗이 치웁니다. 4.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게 합니다. 문제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계속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5.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합니다. 1.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합니다. 3. 매트나 깔개 같은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5.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잠가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48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문이 변기 끝에 오게 하도록 한다. 2. 배변이 끝난 후 대상자의 손을 손 소독제로 깨끗이 한다. 3.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는다. 4. 회음부와 둥부를 물티슈로 잘 닦아 마무리한다. 5.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엉덩이에 변기를 대고 반드시 눕게 한 후에 상체를 올려준다. 정답 5번.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엉덩이에 변기를 대고 반드시 눕게 한 후에 상체를 올려준다입니다. 1.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2. 배변이 끝난 후 대상자의 손도 배설물로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과 비누로 씻게 합니다. 3.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4. 회음부와 둥부를 물티슈로 잘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마무리합니다. 문제 49번.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4. 안전을 위해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정답 1번. 침대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입니다.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3.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4.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5. 소리 방지를 위해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줍니다. 문제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준다. 3.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은 후에 더러워진 기저귀를 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5.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가볍게 두드려준다. 정답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가볍게 두드려준다입니다. 이때 피부에 발적이나 욕창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1.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2.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기저귀의 깨끗한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은 후에 더러워진 기저귀를 뺍니다. 4. 하루에 3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문제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3.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소변 줄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살짝 묶어준다. 5.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 3번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1.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 소변을 비우게 되면 그 역시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고 3분의 2 정도 찼을 경우 비워줍니다. 4.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핍니다. 5.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2.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3.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하반신을 높여준다. 4. 일회용 스폰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 5.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 4번 일회용 스폰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입니다. 1. 혀 안쪽까지 깊숙이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의식 또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 입안을 닦아내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3.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5.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브러쉬를 바꾸어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습니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줍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위, 아래, 볼입니다. 윗니와 잇몸, 아랫니와 잇몸, 입천장, 혀, 볼. 기억하세요. 문제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가슴까지 접어내린다. 2. 두피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마사지한다. 3.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4. 방수포를 둔부 밑까지 깐다. 5.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정답 5번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1.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2. 두피를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지문으로 조심스럽게 마사지합니다. 3.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1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4.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 로션은 따로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 4.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5.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 더 짧게 깎아준다. 정답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입니다. 1.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5.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나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짧게 잘라주거나 마음대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시에 항생제 처방이 날 수도 있고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높은 경우 목욕 직전에 혈압약을 복용한다. 2. 팔, 다리, 회음부, 몸통에 순서로 닦아낸다. 3.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 건강한 쪽을 잡고 마비된 다리부터 옮겨놓게 한다. 5.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 5번.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입니다. 1.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목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2. 목욕 의자에 앉아 발,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물을 적십니다. 3. 열이 나는 대상자는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목욕은 나중에 말합니다. 4.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합니다. 문제 56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해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 마비된 오른팔, 수액 주머니, 건강한 왼팔 순서가 정답입니다. 옷 갈아입히기 3원칙은 1. 입마, 벗건입니다. 옷을 입힐 때는 항상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2.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히는 경우 마비된 쪽부터 입혔다면 다음 과정이 들어가고 난 후 마지막에 건강할 팔을 입히고 마무리가 됩니다. 3. 수액은 항상 건강한 쪽 팔에 맞습니다. 수액이 있는 경우 상에 입히는 방법입니다. 1.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경우 먼저 마비된 쪽에 팔을 낍니다. 2.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습니다. 3.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서 겁니다. 4. 이후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그고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문제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즉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2.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3.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4.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문제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입니다.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요양보호사와 서로 마주본 상태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로 침대나 바닥을 짚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상자의 마비된 손만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건강한 쪽 팔을 바닥이나 침대를 짚을 준비를 해야겠죠. 3.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즉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힙니다. 4.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5.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문제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60번.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의 높이는 요양보호사의 둔부 높이에 둔다. 2.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이동을 도와준다. 3. 요양보호사 반대쪽 침대 난간을 내린다. 4. 대상자를 끌어당기지 말고 조금씩 들어서 이동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이동 돕기를 한다. 정답 4번. 대상자를 끌어당기지 말고 조금씩 들어서 이동한다입니다. 1. 침대의 높이는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에 둡니다. 2. 가능한 수급자의 협조를 통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3.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반대쪽 난간은 올려야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사항입니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마주보고 이동 돕기를 해야 합니다.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 대상자가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61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설 때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 가, 다, 나, 라입니다. 가. 침대를 의자 높이로 맞추고 침대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여 입구 쪽을 향해 옆으로 눕습니다. 다.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려 발을 바닥에 댑니다. 나. 팔꿈치에 힘을 주고 밀면서 일어나 앉습니다. 라.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은 상태로 한참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일단 체중을 보행보조차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1. 보행기를 한 걸음 앞에 두고 한 발씩 이동하는 방법은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할 때 보행보조차 이동 방법입니다. 2.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이동하게 합니다. 3. 보행보조차의 손잡이를 엉덩이 높이로 조절합니다. 5.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서서 속도를 맞춰 걷습니다. 문제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올바른 방법은요? 먼저 건강한 쪽 손으로 잡고 있는 지팡이를 계단 아래로 내립니다. 불편한 쪽 다리부터 계단 아래로 내린 후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립니다. 문제 64번.
식사 관리를 할 때 대상자의 특징과 이에 따른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반응 증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 2. 일부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킨다. 3. 침 분비 증가. 약간 국물이 있거나 재료가 촉촉하도록 조리한다. 4. 소화액 분비 증가.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감각기능 퇴화. 미각, 후각 등 감각기관이 퇴화하여 맛을 잘 느끼지 못해 싱겁게 먹을 가능성이 높다. 정답 2번. 일부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킨다입니다. 고혈압 약은 비타민 B6가 결핍될 수 있으며 이뇨제로 인해서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따라 식욕과 입맛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1. 갈증 반응이 감소.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합니다. 3. 침 분비 감소.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약간 국물이 있거나 재료가 촉촉하도록 조리합니다. 4. 소화액 분비 감소. 소화액 분비가 저하되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감각기능 퇴화. 미각, 후각 등 감각기관이 퇴화하여 짜게 먹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하여 입맛을 돋우도록 합니다. 문제 65번.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1. 수선이 필요할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2.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에 락스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어 탈수한다. 3.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4.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정답 3번.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1. 수선이 필요할 경우 수선 후 세탁합니다. 2.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합니다. 4.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혈액이나 체이 묻은 옷은 단백질 성분이 응고될 수 있으므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문제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흰색 면직물은 세탁 후 그늘에서 말린다. 2. 꽃무늬 블라우스는 옷걸이에 걸어 햇볕에 말린다. 3. 스웨터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등에 펴서 말린다. 4. 청바지류는 주머니 부분을 뒤집어서 말리되 지퍼는 닫는다. 5.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앞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뒤에 힘을 준다. 정답 3번. 스웨터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등에 펴서 말린다입니다. 1.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2. 꽃무늬 블라우스, 합성 섬유 또는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의류는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립니다. 4. 청바지류는 주머니 부분을 뒤집어서 말리되 지퍼는 열어둡니다. 5.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줍니다. 문제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통화 좀 그만하세요. 2.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3.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 제가 식사를 챙겨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 5번.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하고 있다. 행동,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니 영향,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느낌,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바램,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고 비난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입니다. 문제 68번.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뤄지는 회의의 종류는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 등을 전달.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 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된 의견이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보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1. 사례회의. 2. 욕구사정. 3. 브레인스토밍. 4. 패널 토해. 5. 원래회의. 정답 5번 원래회의입니다. 문제 69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시작한다. 2.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3. 대상자의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 1번.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시작한다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말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어 입모양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합니다. 3.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4. 보청기를 착용할 때에 조절 기능이 있는 경우에 입력은 크게 조절하며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입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소리를 많이 다양하게 모은다는 의미이고 출력을 낮게 조절해야 하는데 출력을 높게 조절해버리면 큰 소리, 작은 소리 모두 크게 들려 웅웅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은 상황은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해당됩니다. 문제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 야간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실금에 대한 주의를 주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1.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하여 기저귀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2. 하루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하되 야간에 수분 섭취는 제한합니다. 3.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줍니다. 5. 실금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힙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이지 않는 곳에 휴지를 숨겨 놓는다. 2.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 휴지의 용도를 설명해주며 타이른다. 5. 휴지를 빼앗아 휴지통에 버린다. 정답 2번.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말을 걸어본다.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은요. 1.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냅니다. 2. 어르신이 좋아하는 홍시감 드시겠어요? 라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3.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4.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5.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문제 72번. 치매 가족이 겪는 부담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 가족이 치매 대상자 돌봄에 적극적이다. 2. 치매 대상자만 돌보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는 없다. 3.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수면장애가 온다. 4.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동반자로서 정서적 부담이 없다.
5. 전문가의 지원과 협조는 치매 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 정답 3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1. 치매 대상자의 신체장애 정도나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2. 가사, 경제활동, 자녀 양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치매 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 부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5.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차단되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73번.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를 마친 후 왜 밥을 안 줘? 어서 줘. 라며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좀 전에 드렸잖아요. 옆에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배가 고프시군요.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셨군요. 점점 식사량이 느는 것 같아요. 정답 3번. 배가 고프시군요.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입니다. 문제 74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며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2. 친근하게 어르신 밥 먹었어? 라며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다. 3. 산책 가려는데요.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라며 치매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얼굴을 마주본 상태로 약간 거리감을 두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5. 어르신, 함경도에서는 겨울에 무엇을 하고 노셨어요? 라며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정답 5번. 어르신, 함경도에서는 겨울에 무엇을 하고 노셨어요? 라며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어깨가 아프세요?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2.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3.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4. 1m 이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3.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4.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5. 모든 곳에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정답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입니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문제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 식사를 주지 않는다. 3. 큰 소리로 화를 낸다. 4.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5.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 5번. 5.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7.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떡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2.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3. 반복하여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 무안하지 않도록 모른 척 계속 진행을 한다. 5.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 3번 반복하여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본 후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스스로 따라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문제 78.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단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 3. 단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은 계속 공급됩니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명시하게 되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 중단됩니다. 즉, 심, 혈, 항, 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중단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명시해도 중단할 수 없는 4가지는 통, 영, 물, 산으로 외웁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79.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단한 베개를 머리 밑에 받쳐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2. 혀가 말리지 않도록 손수건을 입에 물려준다. 3. 몸을 움직여 다치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다. 4. 침이나 거품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똑바로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5.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둔다. 정답 5번 5. 대부분 15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둔다입니다. 1. 침대나 바닥에 눕히고 베개를 대준 후 주변에 뾰족한 물건을 치웁니다. 2. 대상자의 입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3.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제를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옳은 방법은 1. 환자를 푹신하고 쿠션이 있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힌다. 2. 가슴뼈 및 명치 부위에 깍지 낀 손꿈치를 대고 가슴을 압박한다. 3.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몸에 수직이 되도록 압박한다. 4.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시행할수록 효과가 좋다. 정답 4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1.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2.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3.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